예, 반갑습니다. 수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알려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매스메카 무슨쌤입니다. 수포자에게 수학 1등급 희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뭐 자신 없다고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와 함께라면 여기 매스메카 함께 꼭 좀 도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직선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찍은 영상이 또 있는데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복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 1차 함수 있지 않습니까? 1차 함수 f가 함수예요. 펑션. 네. 1차 함수하고 직선 또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요. 직선의 방정식. 줄여서 직방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같은 말이다. 같긴 같은데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학교 때 배운 사고방식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영상은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예비 고등학교 1학년들 위한 영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중2가 보기는 좀 아직 어려울 거예요. 네. 중2는 직선은 배웠지만, 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네. 아무튼 뭐,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고요. 직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를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2x 더하기 3이 있다. 이렇게 딱 적어놔 이렇게. 요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운 거는요. 요거를 앞에 2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울기라 배웠죠. 이것도 처음 본다 그러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3을 뭐라 그럽니까? y절 뭐절? y절편 이렇게 말하죠. 그죠? 또 x절편도 공부하셨어요.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라. 여기 y 보이시죠?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요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x절편이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전부입니다. 이게 참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낸단 말이에요. 핵심 개념이 다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소양이 이거예요. 이런 생각들 줄 아는 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이제 이게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기울기 2라는 말의 의미가 요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런 말도 쓰죠. 그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수포자가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도 중요하지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항상 간단해요. 이걸 어떤 식을 보고 이 식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에 칠 때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면요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것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부터 얘기를 계속 이제 시작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뭘 강조했냐면 이거였어요. 또 예를 들어서, 문제 보면서 할까요? 막 지어내면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있고, 이거를 지나고, 그죠? 또,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3인가요? 2인가요? 2네요. 계속 합시다. 기울기가 2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이게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푼다 그랬죠. 기울기가 이랬으니까 이 자리에 y는 2x 플러스 b라고 두라. 이게 첫 번째, 이래 둔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방법이 이랬습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되면요, 여러분들 수투인가요? 미적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미분할 때도 이 공식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게 중2 거는 앞으로 쓰지 마라가 아니라 써도 되지만 다소 불편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지금 지난번 설명했던 대로 이런 사고방식 고쳐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을 여기다가 두 번째 대입하라. y에다가 3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b 값을 구한 다음에 계산해서 대입하면 이제 식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었어. 이게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쓰는 방법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 자, 우리가 골 때 배우는 건 뭐냐? 이딴 식으로 풀지 말고가 아니라 풀어도 됩니다만은, 자, 앞으로는 이 공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하나 외워놨다가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왜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못한 상태에서 이거 공식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써도 됩니다만은,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공식을 완전히 내게 되잖아요. 소화를 시켜주잖아요. 자, 해볼게요. y 마이너스, 여기 y1이에요. 앞에 게 수원이고, 여기 m입니다. m. 여기 공식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못하시는 수포자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연습 드신 부모님 세대. 공식만 외우면 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반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거의 틀린 말이에요.
90% 틀린 말입니다. 공식을 이거 외워서 쓴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절대 중요한 순간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왜 나온지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어떤 순간에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쓰면서 자기가 확실하잖아. 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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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증명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더더욱 강해지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랑 결과가 같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못 믿겠다고요? 요 마이너스 2 넘기면 5 나오잖아, B가. 맞죠? 봐, 계산해볼까요? 전개, 요거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넘기면, 맞죠? 5 맞자고요. 5 맞잖아요. 동일하죠? 훨씬 낫죠, 이게. 이게 낫다고요? 저도 솔직히 고1 때 이렇게 풀었었어요. 이렇게 못 풀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풀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게 계속 복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가지고 기울기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막 지어내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 점 1,2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 두 점이 있죠. 마이너스 2,5가 있어요. 자, 지난번 문제는 이거요. 한 점 1,2가 있고 기울기가 뭐 3이다. 이렇게 냈던, 이게 저번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 기울기가 없고 그 대신에 점이 두 개죠. 이거는 이제 점기? 이상하죠. 제가 지어낸 말. 플러스 기울기. 이거는 두 점이죠. 두 점. 점만 장점 있죠. 두 점이죠. 점, 또 점. 이렇게 두 점이죠. 이건 한 점 있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고, 이건 두 점이 있죠. 그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하라는 얘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제 중학교 2학년 저는요, 기울기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점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요. y는 ax 플러스 p라 둔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이 영상 수포자들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막 넘어가도 돼요. 솔직히 한번 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1,2를 대입해줘요. 여기다가. 자, 2,5를 대입해주세요. 여기다. 대입했죠? 제가 적는 이걸 잡으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갑자기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거 좀 예쁘게 다시 적어볼게요. 예쁘게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립방식 풀어야 돼요. 자, 가감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감법. 가감. 더하기, 빼기 뜻이에요. 더하다, 더할 가짜. 자, 이거는 감하다, 줄인다 줄이에요. 알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할까 뺄까요? 빼는 게 낫습니다. 왜 그래요? B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빼면 A 빼기 빼기니까 3A. 얘는 빼기 3 되겠죠? 2 빼기 5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감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빼서 풀었죠. 자, A는 마이너스 1. 요거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중학교 2학년 책 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초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식 공부를 하는 중인데, 주식 대체 해본 적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PR이 뭡니까? PBR이 모르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PBR, PER, 그죠? 대통령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도 잘 몰라서 뭐라고 하더라고. 설명을, 양반도 뭐 알고 말하는, 자기 돈이 걸려있으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네. 풋옵션. 콜옵션 처음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런 용어들 알아야 이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궁금하니까 알아보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거고. 다음에 저 증권 특집 한번 설명드릴게요. 증권 제가 아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5,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구한 다음에 여기 대입해주면 이제 B도 갈 수 있겠죠. 여기다 대입할까? 그럼 B는 얼마입니까? 3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 이렇게 푸는 게 중학교 이제, 일명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셨죠? 우리가 지금 쓰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저 보세요.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알죠? 자, 두 번째 방법이 고1 방법인데, 그 공식이에요, 공식. y-y1은 여기 m이죠, m이잖아요? m 자리를요, 구하는 공식을 우리 배우게 돼요, 바로. 그랬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기울기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x의 증가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걸 이 칸을 이렇게 해서 이걸 잠시, 십자가를 잠시 그릴게. 1,2, 하나, 둘, 이렇게. 마이너스 2,5,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니까 대충 적어서 말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B입니다. 요 두 점 연결해 볼게요. 이게 뭐냐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 넣을게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게 몇 칸입니까, 요게? 요게 아까 마이너스 2였고, 요게 1이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이 총 3칸이죠, 3칸. 요거 몇 칸입니까, 요거? 요게 아까, 얼마죠? 2였나요? 여기가 2였잖아요. 그죠? 2였니까, 이거, 5죠? 그러면 하나, 둘, 셋이죠? 3이죠. 그죠? 1이 되는 거야. 정말 촌스럽고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밑에 3이 x의 증가량이고 이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분의 3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점, 두 점을 연결할 때 우리가 갈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한다면 이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형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때려쳤잖아요, 제가.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이게 말이. 제가 지금 하면서도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근데 제가 연구를 했죠. 근데 책에서는 이제 별난 설명이 없어요. 책에서 그냥 공식을 외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Y2 만나서 이거. 저로서는 막 헷갈려 죽겠는데 외우라 하니까 풀긴 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한 다음에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X2 만나서 X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적어 이렇게 X1, Y1, X2, Y2 이렇게. 그러니까 저 숫자를 대입해줘.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버리고 외우라 하면 그만이지만 받아들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 이해하지 말랬잖아요. 더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해도 하고 외우고 또 풀면서 내 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앞뒤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더라니까요. 공식만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린 다음에 또 설명 좀 드릴게요.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거를요,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 x, y 보이시죠? y 마이너스 y1은 요거 이대로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하면 답이에요. 3분의 3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아까 했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아까 요 a가 마이너스 1 있잖아요. 풀 때 썼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 y-2였죠.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넘기면 여기 3 보시죠? 그래서 3 나온 거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되긴 되는데 저로서는 잘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바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도대체 뭐야 너? 저요 기울기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말처럼 되고 같은 말인데 예, 그 얘기를 좀 잠시 해보고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극복하면 처음에 배웠던 y-y1 하는 공식 있잖아요. m 이 공식과 이 공식은 결론적으로 이 공식은 쓰레기 공식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걸 만약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 직선은 웬만한 건 다 아는 거 이미. 자, 기울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있잖아요. 보세요. 두 점이 있잖아요.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때 x 값이 있고 여기 그림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일단 설명상.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항상 있잖아요. 모든 점을 연결하면은 이 삼각형이 발생해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근데 이 삼각형이라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말은 매우 간단해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어. 사실은 설명 때문에 잠시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빼라는 거예요. x끼리. 자, 보세요. 빼는 거 보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 이상하게 뺐죠. 지금 x1 빼기 x2라고 했죠, 제가. 자, 제가 내린 연구 결과예요. 자, 이거 정반대 공식이죠. 자, 또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연구 많이 했다니까요. 또 보세요. 뭐 증거 보세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보세요. x2 빼기 x1 했네. 여기는 보세요. y1 빼기 제가 y2 해놨죠. 자, 또 보세요.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반대로 해야겠니까. 이번 x1 빼기 x2 한 다음에 또 반대로 y2 마이너스 1 할게요. 이렇게 했다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중요한 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길이. x 길이하고요, y 길이, 이게 뭐, 이 방향이 지랄 필요 없어요. 무조건 x 길이. 요 길이, 선분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게 값이 달라지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이상하게 뺐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빼. 1 빼기 했죠? 1 빼기 했잖아요. 이래 이제 이게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란을 맞게 해서 제가 대충 말하는데, 마이너스 3 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y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빼라 무조건. x2, y2, x2, x1 하든 뭐 y1, y2 하든 무조건 빼서 요 값의 차이를 일단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 해놨습니다만은 자,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빼기 3분의 3 구해놨잖아요. 이걸 답이라 보지 말고 그죠? 이거 그래프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내릴게요. 말이 너무 어렵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수포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권하는 방법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절대 안 틀린 방법은 공식을 외우면 속 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1,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힘들다. 연결했잖아요. 이거 그래프 직선의 방향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방향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연결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플러스 그래프라고 그래요. 이거 플러스 그래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외워두면 값을 외울 때 되게 편해요, 이게. 여기 보면 3차에 나고 3차 나니까 마이너스 1이네라고 제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유, 설명이 어렵다 해놓고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고 판단하면 돼. 이게 제가 왜 이런 굳이 방향 일을 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이거 식구하라고 절대 안 내요. 이거 누가 냅니까? 중학생도 푸는 거를,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래서, 자, 결론 이거요. X끼리 빼고 Y끼리 빼라. 자,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이게 막 헷갈리잖아. 헷갈릴 땐 방향을 보고 판단하면,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대해서 혼란을 전혀 겪을 필요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을 암기해서 자꾸 풀어보는 게 최선책이에요. 예. 정상적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이제. 말이 너무 쓸데없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해하시고. 쉬운 거를 설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이제 시험 나왔다. 제가 푸는 거 보세요. 똑같이 하면 돼요. 보세요. y 마이너스. 그냥 피하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풀이에요. 적지도 않죠, 차이가. y 마이너스 y1 이걸 쓰잖아요. y 마이너스 y1은 m x 마이너스 x1이라 적어놓고, 자, 이건 뭐야? 빼기 3이네? 뭐야? 3이네? 이 바로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에요. 그죠? 그래서 x끼리 빼고 3, 빼기 3 맞죠? y끼리 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말았을 것.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 이게. 푸는 거는 뭐 1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공부가 된 학생의 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포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푸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이걸 노트에다가 이 공식만 자꾸 공식만 잔뜩 적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되긴 돼요. 적으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공식이에요. 살아있는 서바이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alive, survival. 생존수와. 자꾸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익혀야 되는 거지, 하지 마라. 굳이 꼭 외워야 된다 싶으면 이걸 외우지 말고 차라리 이걸 외우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너 M이 뭐야? M이? 두 점 사이 거리. 무조건 빼. 이렇게. 뭔 소리야, 이게. X끼리 빼고 Y끼리 빼란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군요. 기억나시죠? 다른 얘기도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 하고 여러분 벌써 많이 했어요. 벌써 보세요. D 아십니까? D? 뭡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합니까? X끼리 빼고 제곱, 일명 빼제라고 말씀드렸죠. 빼제 공식. 빼고 제곱 플러스 Y끼리 빼. 자, 이렇게. 이 두 점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중점. 2분의 X1, X2, 그죠? 제가 움직이는 거 보셔야 돼.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점, 만약에 이거 3대 2 해볼까요? 3대 2 네분점 얼마일까요? 네분점. 네분점, 네더죠, 네더. 네분점 더하기예요. 무조건 3대 1은 나방배. 3대 3 플러스 2, 3 뒤에 거. 이렇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다 볼 수 없어요. 1이 되겠죠. 콤마. y는 똑같잖아요. 3 뒤에 거 플러스 2 앞에 이렇게 돼야 돼. 정상적으로 공부된 사람은. 외분점 뭘까? 외분점. 왜 빼? 뭘 빼? 왜 빼? 3대 1로 이번에 같은 감 재미없으니까 이거 한 뭐할까? 2대 3 해볼까? 2대 3 외분점. 외분점 뭐랬죠? 왜 빼? 빼기 무조건 빼기 2 뒤에 거 빼기 3 앞에 거. 지금 제가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연습하는 거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더 해볼게요. C가 있는데 뭐 4콤마가 2 해볼까? 1 해볼까?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얼마냐? 무게중심은 무조건 더하랬잖아요. 더하기 나누기 3. 이렇게. 그죠? y끼리 더하기 이게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까지를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거. 이게 차곡차곡 공부가 쌓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떠듬떠듬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되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고 또 풀어보고 관련 문제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더 심화된 문제도
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 뭘 할 거냐면, 이제, 점 했죠. 두 점 했죠. 한 점, 두 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나올까요?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내분점, 점과 점의 바깥에 외분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점도 물론 해석하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한 점과 직선, 두 점, 이렇게. 물론 두 점 사이 거리도 있어요, 물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원으로 넘어가는 원, 알죠? 그럼 여러분, 이과 쪽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게 원이 이제 포물선, 다원, 그 다음에 쌍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학기인가요? 그때는 2학기 때는 이제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뭐다고 이게 뭐? 삼각함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대학 가서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좀 더 복잡한 것도 가르칩니다. 물론 그건 내용이 똑같아요. 어차피. 쉽죠, 사회죠? 생각 쉽지. 저는 어렵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